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전산쟁이도 피해갈 수 없는 연말 인사평가를 미리미리 대비해보자 전산쟁이의 KPI 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뭐 어차피 요식행위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혹시라는 생각에 영 찝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 월급이나 보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 KPI를 뭐랄까 대박은 안 되어도 중박은 되도록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번 쌤팍의 실전 IT 7회 함께 하시면서 업무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 쌤팍이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총 4가지의 워딩으로 좀 전체 7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KPI란 얘는 과연 무엇인가? 회사마다 KPI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PMP, 때로는 인사평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KPI란 녀석이 과연 어떤 거고 무슨 이유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매번 작성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념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가 KPI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정량적, 정성적, 평상시에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좀 이상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 이 두 개가 이제 7-1부에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실전 KPI 작성, 실전 KPI 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올해 KPI 문서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보면서 전체적인 구성, KPI 문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작성하는 과정 중에 원포인트 레슨과 같이 픽픽 찍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7-2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그럼 이 KPI라는 녀석이 어떤 건지 좀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 의 약자인데 굳이 한국말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핵심 업무 성과 지표 그 정도로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KPI라는 녀석을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나 조직이나 이런 집단들은 특정 목적이 있어서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일 거고, 각종 조직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 맞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NGO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살리자. 그리고 군대 같은 조직은 나라를 지킨다. 이런 각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 목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설정을 해줘야 성취를 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각 조직마다 이 KPI라는 지표를 널리 좀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KPI라는 녀석이 일정한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갖고자 하는 목표치를 들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출의 증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물건을 많이 팔거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주거나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목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익의 극대화. 관리 포인트에 있는 부서들에서는 기존에 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원가를 뭐 1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를 뭐 80만 원으로 낮췄다든가 아니면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원재료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 구매를 해서 원가의 금액도 낮추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원재료들을 역수출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뭐 예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이익의 극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불량률 낮추기 또 다른 게 있다면 뭐 고객 만족도 상승 뭐 이런 것들이 1년에 회사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목표의 예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매출 증대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매출 증대 전년 대비 15% 이상 뭐 이렇게 딱 타겟을 잡아서 치면 이게 지금 한 뭐 3월 달이라 칠게요. 한 분기가 지나갔는데 2019년의 목표가 매출 증대가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인데 3분기가 너난 시점까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쭉 지켜봐야 되겠죠. 바로 모니터. 3월까지 지나가면 1분기가 지나갈 동안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 매출 증대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의 원래 타겟인 전년도 대비 15% 상승은 좀 어렵다. 뭐가 문제냐면, 뭐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고, 뭐 지금 원자재 값이 올랐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 상태들을 확인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냐. 지금 상황이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타겟을 조정할 거냐? 보통 이렇게 타겟을 조정하진 않죠. 회사에서는. 타겟을 조정하지 않고 그 외적으로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타겟을 낮출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들을 어저스먼트, 조정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고, 대안을 통해서 해당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냐? 이거 바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분석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히스토리로 남아서 자산이 됩니다. 누구의? 개인과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총괄하는 게 바로 KPI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PI는 단순히 개인의 인사평가 영역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지는 조직, 그룹 단체의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부분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적인 지표다. KPI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KPI를 작성하면서 조금 이렇게 항상 뭔 소리야 알아듣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정량적, 정성적이라는 부분이 항상 목에 탁 걸리더라고요.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나눠가지고 표시를 좀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정량적, 정성적은 아마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정량적은 뭔가 좀 계측하고, 좀 분명하고, 이런 느낌이 있고, 정성적은 느낌, 필링,
감각,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량적, 정성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수치, 숫자, 수치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대 15% 전년 대비 다 계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샘팍의 협업 능력 정도는 이 협업이란 분야가 수치로 표현되기가 참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를 좋게 봐줘가지고 협업의 수치를 높게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들어가지고 협업의 수치를 낮게 줄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를 표현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더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정량적과 정성적의 그 차이는 바로 그 수치라는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미지라든지, 뭐 평판이라든지, 뭐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표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량적과 정성적인 부분을 나눠서 그런 평가의 그 기준으로 삼긴 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정량적의 포지션이 한 7대 3 정도로 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평가를, 많은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매니지먼트 탄, 뭐 경영진 단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속사정과 속내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알 수도 없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알 필요성도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필할 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부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소통 능력이 이 사람이 좋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다면 뭐 예를 들어서 샘팍이 지난 1년 동안 뭐 4회에 걸쳐 어, 현업부서와의 소통을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었고 현장 방문 기간 동안 뭐 현업 부서로 해서 반응이 좋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1년에 4회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한 숫자 같은 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그 현장 상황이 좋았다, 현장 반응이 좋았다 이런 것들은 좋았다 싫었다를 수치를 어떻게 내겠어요? 뭐 굳이 내려면 설문조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좀 제한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표현할 때 자기의 KPI를 쓸 때도 항상 이제 숫자 그리고 무슨 퍼센테이지 수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하나의 좀 제가 생각하는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량적과 정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7-1부 여기서 조금 줄이고요. 7-2부에서는 제가 실제로 작성하는 문서를 좀 보면서 같이 KPI를 작성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과 그리고 중간중간 사용되는 그런 인사평가 KPI 작성의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